예. 네, 안녕하십니까. 초등 설명회를 맡은 강사 이수현입니다. 먼저 아이비 교육과 문해력 2022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필요한 인재상은 무엇이고 CNA에서는 그 인재상을 길러내기 위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연간 커리큘럼과 CNA 논술의 자랑인 워크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시스템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1968년 스위스 비영리 교육단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교육 체계이며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기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국제 교육 기준 프로그램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교육은 집어넣는 교육, 결과를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학습자는 지식의 소비자에 머뭅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존하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IB 교육은 학생 중심의 발표와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탐구 학습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집어넣지 않고 꺼내는 교육이며 과정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문제를 발굴하고 지식을 생산하며 미래 직업을 창출해내는 역량을 길러내는 것입니다. IB 교육은 3세에서 19세까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크게 3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YP는 3세에서 12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 교육 과정입니다. 자유로운 학습 분위기 속에서 탐구 기반의 학습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MYP는 11세에서 16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등 교육 과정입니다. 학습한 내용과 실제 경험을 연결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을 하게 되며 사회적 책임감을 기를 수 있게 하는 게 중등 교육 과정의 특징입니다. DP는 16세에서 19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과정입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IB 교육은 현재 세계 159개국에서 5,60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2019년 대구와 제주에서 처음으로 공교육이 도입되었고요. 2023년에는 경기와 서울,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대학 합격률을 보시면 평균 대비 22% 높고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률도 평균 대비 17%나 높습니다. IB 교육은 한국의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학생이 중심이 되어 학습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그 분야에 대한 탐구를 통해 자신의 관점을 형성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단순히 학습 능력을 끌어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할 때의 태도나 가치관까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IB 교육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 창의성, 공동체 활동, 자기주도 학습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IB 교육의 형태를 CNA 수업으로 녹여내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요 몇 년 사이 핫하게 떠오른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은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심심한 사과 이슈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게시글에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심심한 사과가 뭐냐?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 이러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충분히라는 뜻의 10분, 3일을 뜻하는 사흘, 오늘을 뜻하는 금일,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사례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글을 읽지만 고지식이 높은 지식이냐라고 묻는 수준에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해력이 우려할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선 교사들은 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을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래에 원격 수업으로 대면 학습 기회가 줄어들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1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리켜서 퍼터리즘 세대라고 불렀는데요. 이젠 그마저도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교육업체들은 수년 전부터 10분 이하의 짧은 강의, 일명 짤강을 선보이고 있었고요. 3년 전에는 10분짜리 중학생 짤강을 내놓았던 인터넷 강의 업체는 최근 5분 또는 3분, 심지어는 1분짜리도 내놨습니다. 또한 초중고교 4만 5천 개의 강의를 모두 5분짜리 짤강으로 만드는 앱도 최근 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바로 학생들의 집중력 때문인데요. 뇌가 한창 발달하는 유아부터 10대 시절 디지털 기기를 지나치게 많이 접하면서 뇌에서는 집중력, 논리력 등과 관계된 전두엽을 덜 발달시키고 시각적인 처리를 하는 후두엽만 발달하게 됩니다.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팝콘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할 뿐 생각하지 않는 이러한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초중등 학생들이 크게 늘면서 짧고 단편적인 정보에 노출돼 독해력이 지나치게 저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레비 교수는 현대 사회의 즉각적인 현상에만 반응하는 팝콘 브레인이 늘고 있다며 지적하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를 바로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뽑았습니다. 실제로 2018년 미 USC 연구진이 지역 고교생 2,500명을 2년간 관찰했더니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한 학생일수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 증상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중력 부족은 문해력 저하로 이어지고 문해력 저하는 결국 인문 사회 과목뿐만 아니라 과목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독해력의 차이가 벌어지는 시기를 중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중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10명 중 3명은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나 문장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어의 뜻이 너무 어렵고 문장 표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한자 표현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휘력을 길러야겠지만 글의 중심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튜브 쇼츠와 같은 1분 내외의 짧은 동영상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긴 글을 읽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데요. 통글을 정독하고 그 안에서 중심 내용을 찾아 주제를 파악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듯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초 문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초등 1, 2학년 국어 수업을 34시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서는 독서 활동 과목을 도입했습니다. 즉, 독서와 문해력의 비중이 커지고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업이 바뀐다는 것은 평가에도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서열화보다는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둔 평가를 시행합니다. 이는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인데요. 정성평가는 주관적인 평가 요소들을 주로 서술형이나 주관식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외우고 훈련해서 나오는 답이 아니라 스스로 찾고 구성하고 출력해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하기와 글쓰기는 듣기와 읽기가 바탕이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이 능력이 단기간에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읽기의 독서, 듣기와 말하기의 토론, 쓰기의 논술이 모두 반복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세기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4C 능력은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입니다. 과거 지식 중심의 교육에서는 교과서의 지식을 잘 습득하고 있는지를 평가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변했습니다. 이 4C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저희 CNA에서는 4시 능력을 기르기 위해 4위일체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독서입니다. 학생들은 매주 한 권의 책을 읽습니다. 선정 도서를 구입하여 주차별 관련 도서를 읽어와야 합니다. 독서가 전제되지 않은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토론입니다. CNA는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개개인의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자기주도형 학습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세 번째, 논술입니다. 논술의 밑바탕이 되는 글쓰기 교육이 우선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충실히 읽어야 합니다. 또한 논리학, 윤리학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여 종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첨삭입니다. CNA에서는 담임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교사가 심층 면접과 논술 수업 및 마지막 첨삭까지 책임집니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독서인데요. 중고등 상위권 학생일수록 남는 시간에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독서는 학습의 일부이며 따로 독립적인 시간을 배정해야 합니다. 또한 독서는 단순한 읽기가 아닌 다른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수단이자 방법, 즉 공부의 기반입니다.
정신 집중이 안 되거나 동기유발이 안 되는 학생들은 일기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진다면 과연 일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먼저 체크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독서량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잘못된 습관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진행될 수 있는 독서의 교육은 아이들의 독서 능력을 학습 활동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독서는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은 이미지를 떠올리며 힘을 키울 때여서 아이의 상상력을 발달시키는 그림책을 고르되 문학성, 예술성, 교육성을 따져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2학년은 책 읽기가 안정되는 시기이므로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고요. 3학년부터는 교과목이 많아지고 수업 시간도 늘어나는 등 학습량이 늘어나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는 독서를 통해 자아 효능감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4학년은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되는 시기이므로 학습 도서를 준비해야 하고 5학년은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때이므로 인물 이야기를 읽으면서 업적보다는 삶의 태도를 중심으로 비판적 읽기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6학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여 부모의 보호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때이지만 여전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을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독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CNA 논술은 CEDA 방식의 대립 토론을 선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조사 능력, 읽기 능력, 글쓰기 능력, 말하기 능력, 듣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대립 토론과 국어 실력 및 독서 능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어 실력이 높고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이 대립 토론에 강합니다. 또 대립 토론에 강한 사람은 독서 능력도 향상됩니다. 토론자로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찾기 위해 많은 양의 독서를 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국어 교과에서 추구하는 네 가지 언어인 능력, 바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은 모두 대립 토론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국어 실력이 향상된다면 다른 교과에도 영향을 끼쳐서 수학, 과학, 사회, 외국어 실력도 동반 향상될 수 있습니다. 날로 국제화가 심화되어 가는 현대에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능력 습득은 필수이며 대립 토론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훈련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CEDA 토론은 5학년 3월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지만 3학년에서는 토의로, 4학년에서는 입론교차, 입론반박 등 부분적인 토론으로 그 바탕을 탄탄하게 다져나갑니다. CNA 논술 그 전국 토론 대회를 들어보신 어머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매년 상반기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말하기를 다져온 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는지 궁금하시다면 CNA 유튜브에서 2024 토론 대회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CNA에서는 토론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 특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소 거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의 말하기가 토론 준비를 해 나가면서 점점 다듬어지고 함께 팀을 이루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서 끈끈한 팀워크를 다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도 강사로서 정말 큰 보람과 감동을 느낄 때가 있는데요. 토론 대회의 결과가 어떤지에 다 떠나서 가장 분명하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토론 대회를 준비하고 다녀온 학생들은 확실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토론 실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과 자아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예비 초6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올해의 토론 대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겠죠. 말하기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단연 글쓰기입니다. CNA 논술에서는 학생들이 원고지에 작성한 글을 대면 첨삭하여 1대1 맞춤으로 개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은 깊고 넓게 발달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화 그리기, 모듬으로 신문 만들기, 프레젠테이션 등 창의력을 자극하는 활동도 하고 심화 토론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원고지 첨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은 홍길동의 의적 활동에 대해서 글을 썼던 6학년 글이고요. 오른쪽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5학년의 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학년과 동일하게 6학년 600자, 5학년 500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글쓰기가 매우 힘들어서 300자도 채우지 못하던 친구들이 차츰차츰 늘어가면서 600자, 700자 훨씬 넘는 글을 쓰기도 하고요. 내용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보시는 것처럼 개요짜기 첨삭을 받아가면서 조직적으로도 많이 늘어난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4학년인데요. 왼쪽은 4학년 여자 친구의 첨삭인데 이 친구가 내용적으로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용 첨삭과 형식 첨삭을 하면서 다시 쓰기 숙제를 내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쓰기 숙제를 꾸준히 해 나가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끌어올려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각 배움터의 선생님들께서도 좀 부족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그 부분을 채울 수 있게끔 다시 쓰기 숙제를 내주거나 아니면 또 다른 피드백을 꼭 해주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은 4학년 그 입론 교차 토론인데요. 실제로 육색 고깔 모자를 변형시켜서 어, 모자를 통해서 재미있게 게임처럼 이렇게 토론을 구성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토론 준비표와 토론 진행표를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을 붙여 놓은 건데요. 쓸 공간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포스트잇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열심히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토론을 하는 걸 어려워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은 굉장히 재미있게 게임처럼 응하고 또 승부욕도 있어서 상대팀을 내가 논리적으로 눌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소심한 친구, 좀 소극적인 친구더라도 그 반 분위기에 충분히 적응이 된다면 이러한 결과물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CNA 논술의 연간 계획표를 통해서 각 학년의 핵심 커리큘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은 나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해당 과목을 조금 더 깊고 넓게 배웁니다. 1, 2학년은 학교 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교과 과정에 익숙해지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나와 너, 우리를 기반으로 해서 학교 생활과 사회에 대한 눈을 키워갑니다. 3학년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철학 수업인데요.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해 놓은 이 부분입니다. 철학 수업을 통해서 본격적인 진로 탐색 이전에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은 어린이의 가치관 확립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질문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을 모색하여 습관적 선택을 지향하고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동목을 배울 수 있을 텐데요. 올해는 이 3학년 논리 철학이 새롭게 리뉴얼되어서 7, 8월에 조금 더 심화되어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더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4학년에서는 가장 강점을 두고 있는 커리큘럼이 바로 오디세이입니다. 오디세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기원전 700년경에 쓴 트로이 전쟁 이후에 오디세우스의 10년간의 귀향 모험담을 그린 작품입니다. CNA의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오디세우스가 길고 험한 모험을 펼쳐나가듯 매우 힘들지만 흥미로운 생각 여행을 떠난다는 뜻을 담아서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진의 오디세이 프로그램의 기초에 다양한 사고력 훈련 문제를 글쓰기와 여러 가지 활동으로 접목시킨 단계별 사고력 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CNA 인스타그램 그리고 블로그에 상세한 오디세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5학년과 6학년에서는 각각 한국사와 세계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CNA 논술에서는 역사를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득하는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올바른 관점을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워크북은 교과서를 기본으로 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 유형을 분석하고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질 높은 한국사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서를 이해할 수 있고 역사 지식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기회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CNA 세계사 수업은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세계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구성했는데요. 이때 아이들마다 배경 지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그 간극을 줄이려는 고민을 함께 담았습니다. 또
통사를 집중적으로 학습하여 중학교에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중요한 주제로 토론하며 사고력을 넓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6학년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할 커리큘럼은 바로 5월에 있는 논어인데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핵심이라면 동양 철학의 핵심은 바로 공자입니다. 논어는 춘추 전국시대라는 대혼란기에 공자와 그 제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와 교육, 문화, 정치 등에 관한 그런 의논한 이야기를 모은 책으로 2500년 동안 수많은 많은 학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읽혀온 지침이 되었던 고전입니다. 논어는 유구한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책인 만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통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나아가 논어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키워주는 자양분이 될 것이고 공자가 제시하는 군자의 모습을 통해서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고전이 학생들에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고전 읽기를 하면서 글밥이 많은 책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긴 글을 읽어내는 끈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로써 자신도 모르게 독서 근육이 붙게 되어 독서 실력이 향상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학년인 6학년은 이러한 고전 읽기를 통해서 차츰차츰 그러한 힘을 길러내야 할 때인데요. CNA에서는 논어의 구절 중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며 6학년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원문들을 발췌하였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구절을 소리내서 읽고 구절을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자로 이어지는 문장의 구조를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논어 강독에 그치지 않고 공자의 말씀과 관련하여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고력 문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며 자신의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연습을 합니다. 능동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은 여러 가지 관련 제시문을 통해서 이러한 글쓰기 연습까지도 쭉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학년 커리큘럼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컬렉션 시리즈가 있는데요. 7월부터 시작하는 베스트 컬렉션은 예비 중1 과정입니다. 특히 10월에서 12월 동안 3개월 동안 진행되는 문학 커리큘럼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 수필 다보기, 시 다보기 시리즈와 고전 소설을 통해서 실제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들을 미리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학생들은 중학교에 올라가서 본격적으로 문학을 배우게 되는데요. 문학 용어와 여러 가지 개념들을 특히나 많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중학교 입학 전에 문학 용어와 여러 가지 작품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생들이 더욱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CNA 워크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NA 워크북은 배경, 독해, 어휘, 독서, IB로 만나는 토론, 그 다음에 IB로 보는 논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CNA에서는 강사가 학년별로 교환팀을 꾸려서 직접 학년 수준에 맞는 선정 도서를 선별하고 도서를 바탕으로 워크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정보와 지식, 급변하는 사회를 반영하기 위해서 매년 그리고 매달 수정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언제나 최상의 워크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NA 워크북은 배경 지식을 기를 수 있는 배경, 문해력을 키울 수 있는 독해, 어휘력 확장을 위한 어휘, 정독을 유도하고 선정도서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독서 코너, 그리고 사고력의 확장을 위한 토익 토론, 그날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풀어내는 논술, 이렇게 각각의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단편적인 퀴즈로 도서를 훑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서를 바탕으로 배경 지식을 넓히고 어휘와 사고력까지 확장시켜서 마지막 산출물까지 만들어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워크북에는 각 학년에 맞는 제시문을 실어 놓아서 학생들의 문해력을 챙겼고요. 서술형 문제는 루브릭 성취 기준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성취도를 점검하고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앞으로 수행평가와 소논술형 시험이 많아질 시대를 대비해서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참고할 만한 QR코드를 삽입하여 전체적인 구성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워크북이 되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실제로 워크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각각 2학년, 4학년, 6학년,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대표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주차에는 학습 목표와 함께 교과 연계를 제시해 놓았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학습 목표 제시와 함께 학생들이 깊이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독서 노트를 제시했는데요. 직접 책의 중요 키워드를 찾아보고 줄거리뿐 아니라 기억에 남는 문장을 직접 써보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원에서 다른 학생들과 서로 그 문장을 나누면서 혼자만의 독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도서 평가를 직접 해보면서 수동적인 독자가 아닌 적극적인 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 썼습니다. 다음은 독해입니다. 선정도서 외의 지문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는 코너입니다. 내용 일치 문제와 같은 사실적 독해부터 종합 문제인 추론적 독해까지 단계별로 제시해서 학생들이 꾸준히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배경 코너는 학생들이 수업 주제와 관련하여 배경 지식을 키울 수 있는 읽기 자료입니다.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배워야 할 핵심 내용을 미리 훑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휘입니다. 어휘력이 낮아 걱정이신 부모님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휘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듯이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쉽게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서 또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도서 관련 어휘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그 뜻을 익히고 문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휘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사실 뜻을 배워도 쉽게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스로 그 단어를 한 번도 써보지 못했거나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뜻을 찾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이 용언의 기본형을 문장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배움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그 어휘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고학년인 5, 6학년이 되면 한자 성어도 매주 다루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상담 전화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의 학창 시절 때는 한자 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휘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한자 성어를 매우 생소해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자를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국어의 상당 부분은 한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알아둔다면 새로운 단어와 맞닥뜨렸을 때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그 뜻을 추론하는 경우가 있어서 분명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문제를 풀듯이 한자만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한자든 한자 성어든 문장에서 활용하고 상황에 적절히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주 다루는 한자 성어는 초등학생 수준에서 필수로 알아야 할 한자 성어로 구성을 해 놓았는데요. 이 한자 성어를 적절한 상황에 활용해 보는 활동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배움터 선생님들께서 신경 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독서입니다. 독서는 학생들이 꼼꼼한 정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이 독서는 보통 7문제에서 8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해의 기본적인 사실적 독해에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책을 읽은 후에 바로 책을 덮어버리고 다시 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대로 된 독서를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한 번으로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워크북 문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과 정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후에는 독서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책을 펼쳐서 그 부분을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독서 문제는 매우 유용합니다. OX 문제나 빈칸 채우기처럼 간단한 문항부터 서술형 문항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CNA에서는 11월부터 3학년에서 6학년 워크북에 루브릭 성취 기준을 적용하여 밀도 있는 서술형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고 계시는 화면에 중앙에 있는 이 5번 문제가 바로 4학년의 루브릭 문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건과 참고 자료가 제시되어 있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요. 아래의 성취 기준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1번 문제는 빈칸 문제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선정도서에서 직접 그 부분을 찾아서 구절을 쓰는 문제입니다. 정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선정도서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이렇게 독서 코너 중간중간 섞여 있는 빈칸 문제는 독서가 끝난 후에도 학생들로 하여금 여러 번 재독서가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선정도서에서 줄거리상 중요한 사건 또는 전체 주제를 내포하고 있는 장면이나 소재, 이런 것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책을 읽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문제를 풀면서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구나 라고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됩니다. 독서 코너에서 이렇게 사실적 독해를 키웠다면 토익 토론, 스텝 문제에서는요, 학생들의 추론적인 독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사고력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 쓰기나 토익, 토론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토의가 함께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의 말하기라면 토론은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말하기입니다. 학생들은 이 두 가지의 말하기 실력을 균일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토의라고 하면 단순히 학생들끼리 그냥 막 수다 떨듯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학생들이 반드시 보아야 할 지점들을 이렇게 생각 질문이나 아니면 도움말로 제시를 해 놓기 때문에 학생들은 교사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또한 소극적인 학생들의 경우 또래와의 이런 토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교수는 또래 교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래 학습자와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반의 학생 수가 적거나 반 성향이 매우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면 각 배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적절히 강사가 토의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여러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논술은 주마다 두 개의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논설문, 설명문과 같은 논리력을 기를 수 있는 글쓰기, 그 다음에 인터뷰, 소설 쓰기, 신문 쓰기 등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글쓰기 유형입니다. 학원에서는 이 두 가지 글쓰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준은 학생들이 원하는 글쓰기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판단하셨을 때 그 반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글쓰기를 지정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보통 창의적 글쓰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아서요. 학생들의 선택에만 맡기면 한쪽의 능력만 발달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리적 글쓰기와 창의적 글쓰기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글쓰기는 원고지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원고지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원고지 사용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신입생의 경우 선생님들께서 원고지 사용법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 뒤 첨삭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채워나갑니다. 글쓰기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내용 생성과 구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5학년의 경우 500자, 6학년의 경우 600자 분량을 제시하는데요. 그 학생들 중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은 이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 생성은 선정도서와 워크북 수업의 이해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학생들이 배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움터에서는 학생들의 활발한 내용 생성과 체계적인 구성을 위해서 개요짜기를 꼭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중에는 개요짜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귀찮다, 쓰다 보면은 어차피 내용이 다 바뀌는데 꼭 써야 되느냐 이런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개요짜기는 건물을 지을 때 꼭 필요한 철근을 세우는 작업처럼 글 전체의 뼈대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글이 단순하고 자꾸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거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글을 쓰고 있다면 개요짜기 연습부터 해야 합니다. 개요짜기는 학생들이 다른 주제로 새지 않도록 잡아주는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개요짜기가 한 번 작성하면 절대 고쳐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쓰면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수정의 과정에서도 자신이 글을 쓸 글의 전체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개요짜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글쓰기에서 개요짜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이 개요짜기가 매우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2학년 워크북처럼 마인드맵을 완성을 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개요짜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스스로 고민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장의 시간인데요. 배움터 선생님들께서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개요짜기와 단계별 질문으로 내용 생성에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워크북 뒷부분에는 원고지가 두 장 삽입되어 있는데요. 두 장인 이유는 글쓰기가 많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다시 쓰기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앞서 쓴 글을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후다닥 써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학생들의 8할 이상은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을 쓰거나 문장이 200자에 달하는, 한 문장 200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 전반에서 수시로 고쳐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매우 숙달된 글쓴이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체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고쳐쓰기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첨삭된 자신의 글을 부분 또는 전체 고쳐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고쳐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손정도서 외에는 책을 잘 안 읽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워크북 마지막 부분에는 그달의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해 놓았습니다. 이 목록을 활용하여 확장 도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 선정도서인데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1, 2학년은 지난 2년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정과 대대적인 개정 교육 과정을 앞두고 대대적인 수정을 했기 때문에 바뀌는 것이 거의 없고 몇 가지만 바뀌었는데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6월 달과 7월 달, 8월 달, 특히 7, 8월 달에는 논리와 철학 커리큘럼이 새롭게 리뉴얼되면서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학년과 5학년 도서입니다. 4학년에서는 이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서 과학 부분에서 몇 가지 수정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5학년과 5학년 3프로에서는 중요하게 강조하는 토론 강화와 논술 강화 부분에서 몇 가지 수정이 있습니다. 6학년입니다. 6학년에서는 과학과 사회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고요. 특히나 이 초6에서 중1로 넘어가는 베스트 컬렉션 35주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고전과 관련된 것들이 선정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어, 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녹화 마치